네, 안녕하세요. 김성공의 성공투자 김성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 토지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누가 몰라 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제대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아서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 이 토지 투자와 관련된 책이 출간될 예정이라 최근에 좀 바빴습니다.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간이 되면 책과 관련된 영상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대지 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낸 비율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건폐율이 40%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0평짜리 땅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40평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이제 60평에 대해서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건폐율이 예를 들어 80%까지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80평만큼의 건축할 수가 있겠죠. 대지 면적에 비례해서 얼마만큼의 건축을 할 수 있는지가 건폐율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폐율이 낮은 경우에는 땅의 크기는 크고 건물은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땅이 많이 놀게 될 것이고, 건폐율이 높다면 땅 면적과 거의 가까울 만큼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유 있는 공간이 적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이제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높고 뒤에 나올 용적률도 높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인데요. 이것 또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100평짜리 땅에서 건폐율이 40%였다. 그러면 1층에 4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용적률이 100%인 땅이다. 그럼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이제 건폐율을 가지고 용적률에 적용해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건폐율이 40%였다. 100만큼 올릴 수 있다. 어떤 얘기냐면 40평짜리 한 층, 40평짜리 두 층, 80을 썼죠? 남은 건 20입니다. 이런 식으로 1층에 40평, 2층에 40평, 3층엔 20평, 용적률이 100%면 이런 식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겠군의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용적률이 200%다라고 하면 이제 40평짜리 5층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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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평은 200이죠. 이 건폐율이 용적률 안에서 올릴 수 있는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높이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 땅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죠. 이 상업지역, 그 중에서 중심 상업지역이 굉장히 비싼 이유가 건폐율이 90% 이하고 용적률이 1500% 이하다. 100평짜리 땅이 있다 그러면 90평 이하를 지을 수 있고 1500을 90으로 나누면 16.6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도시 계획 조례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이제 높은 건폐율, 용적률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중심 상업이다. 가장 비쌀 수밖에 없겠죠. 화성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주거부터 상업, 공업, 녹지까지는 도시라고 부르고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비도시라고 이제 이름 짓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이 막 시작하는 동네에는 대부분이 녹지이거나 관리지역이 많죠. 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다. 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다. 그래서 보통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이 두 개 땅이 비교 대상이 이제 자주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100평짜리 땅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이다. 건폐가 20이고 용적률이 100이죠. 그럼 20평짜리를 몇 층 지을 수 있을까요? 5층 지을 수 있겠죠. 20, 20, 20, 20, 20 해서 100이 되니까. 또 반대로 100평짜리 땅인데 계획관리라서 건폐가 40이고 용적률은 100이다. 이런 경우에도 아까 사례처럼 40평짜리 2층에 20평짜리 한 층을 지을 수 있다거나, 혹은 이 경우에도 20평짜리를 5개 층 올릴 수도 있겠죠. 이 계획관리 지역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제 최대 40%이기 때문에 이 건폐 40% 다 쓸 필요는 없고요. 20평, 20평,
20평, 20평, 20평 이런 식으로 5층까지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어떤 건축물을 지을 거냐에 따라서 자연녹지를 선택해야 될지, 계획관리 선택해야 될 가릴 수가 있겠죠. 자연녹지가 좋냐, 계획관리가 좋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 영상을 따로 찍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실 것이 이제 연면적입니다. 100평 땅에 40에 40에 20평짜리 지었다. 자, 연면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물을 지은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1층에 40평이 바닥이고 2층에 40평이 바닥이고 3층에 20평이 바닥 면적이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100평이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총 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그냥 1층의 건축 면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연면적은 100이고요. 건축 면적은 40이 되겠죠. 보시면 면적이 1076평이고요. 연면적은 716평이라고 합니다. 이거 계획관리 지역이죠. 화성시 계획관리 지역이 어땠죠?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은 100이었다. 근데 이 토지가 1000평이고 연면적은 700이다라는 얘기는 단층짜리가 아니란 얘기겠죠. 단층짜리라면 400을 넘을 수가 없겠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상의 자료를 보면 뭐 4개층으로 되죠. 지상 4까지 있으니까요. 1층부터 4층까지 바닥 면적을 다 합친 연면적이 716이다라는 얘기고 건축 면적은 302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적률과 건폐율과 건축 면적과 연면적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가장 기초가 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 지역이 용적률 건폐율이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는 이런 식의 쓸모가 있겠다, 이 정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토지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 땅들이 갖고 있는 개별성이나 개별적인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용어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투자에 대한 거부감 혹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공의 성공투자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